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좀 얼굴이 퉁퉁 붓고 아직 머리가 정리가 안 됐지만 역시 즉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 현재 3시 55분입니다. 즉시 분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5%의 기준금리를 첫 번째 유지했습니다. 예상대로라고 표현했는데 FOMC 회의 직전까지도 여러분들도 시장은 이미 동결할 거야. 거의 99%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관전 포인트냐? 첫 번째,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이 성명서상에 담길 텐데, 이 성명서상에 여전히 미국 경제는 이렇게 강하다, 솔리드 페이스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요 문장인데요. 성명서든 파월의 기자회견이든 오늘의 이 3월 FOMC 회의의 키워드는 uncertainty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여기 성명서상에서 밝혔듯이 보시면 금리는 동결했지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50억 달러 가량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적 긴축의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줄이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드린다면 긴축적인 정도를 굉장히 강한 긴축이었는데 약한 긴축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면 온도로 비유한다면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도로 굉장히 강한 찬바람을 불다가 여전히 찬바람을 에어컨을 틀고는 있는데 에어컨을 한 23도로 맞추는 그런 느낌. 근데 여전히 에어컨은 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긴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게 성명서상에서 공식적인 의견이고 특이할 점 한 가지는 역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반대 의견을 보였는데 반대 의견은 이게 소수 의견은 금리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이 아니라 나 금리 동결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필요해요. 혹은 금리 인상이 필요해요. 하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지금 양적 긴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표죠. 자, FOMC 회의에서 3월 FOMC 회의에서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 경제를 어떻게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3월 점도표는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점도표를 가장 관심 있어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25년 연내에 지금 현재 4.5%의 금리에서 두 번의 금리 인하, 두 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3.9% 수준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유지됐습니다. 역시 기존의 3.9, 3.4, 3.1 중립금리도 3.0이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좀 더 강조해 드리겠지만 불확실성이 고조됐다고 보고 있고 또 다운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 4.4%로 전망해요. 근데 종전 실업률 전망치는 4.3%예요. 그러면 종전보다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역시 GDP 변화, GDP 성장률도 종전에는 2.1%로 보고 있었어요. 2.1, 2.0. 근데 이번 전망은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하향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2026년도 1.8%로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경기 둔화 없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해. 라고만 보고 있다가 미국 경제도 좀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업도 좀 더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 이 뷰와 이 물가에 대한 뷰가 좀 차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기존 전망이 2.5, 2.1이었는데 이번 전망은 2.7, 2.2%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상방 압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종전 전망이 2.5, 2.2%였는데 2.8%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든 헤드라인이든 물가 상승률이 2025년 연내 잘 안 잡힐 거야. 소위 전망이 어떤 거예요? 기존 전망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표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화는요. 이게 이번 3월 점도표고 이것이 기존 점도표인데 이 보면 뭐 중간값은 변화가 없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 이 두 개의 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소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간값은 변화가 없지만 그 분포를 보면 다소 금리 인하를 좀 미루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기다리자 하는 의견이 좀 많아진 겁니다. 여기까지를 총론한다면 다소 금리 인하는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경제는 좀 하방으로 보고 있고 물가는 인플레가 안 잡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스탠스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대한 변화는 양적 긴축의 정도를 좀 완화하자. 이것은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양적 긴축을 유지하자. 양적 긴축을 더 강화하자가 아니라 양적 긴축의 수준을 힘을 좀 빼자. 예. 혹은 뭐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지금 당장 4월부터 실행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빨리 시작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기가 지금 머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쑥스럽네요. 이제 페드의 경제 전망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점선이 기존 전망이에요. 일단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된 거죠. broadly similar였다가 고조된 거예요. 역시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한 판단도 높아진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낮았었는데 이게 높았는데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하방 압력이 생겼다. 불확실해졌다라고 FOMC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고용시장에 대한 판단. 보시면 고용시장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 불확실성도 기존 불확실성보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좀 어려워질 거야. 실업률이 늘어날 거, 상승할 거야. 라고 보는 그런 리스크도 고조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가 같은 경우는 보세요.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uncertainty,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불확실성도 기존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기존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더 높게 자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상방 압력, 그 부정적인 압력도 기존 전망보다 올라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FOMC 위원들이 지금 경제를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뀌었느냐? 금리에 대한 결정 스탠스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똑같아요. 중립금리 3% 여전하고 3%를 향해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겠다. 이 스탠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나 이런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를 꼽는다면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뭐 번역이 좀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즉시 통역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 최대 고용을 유지하고 물가 안정도 이루는 이게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다. 두 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적정한 아주 적절한 금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정책 스탠스를 서둘러 바꿀 필요 없다.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중하자라는 거죠. 최근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통상정책, 그리고 이민정책, 그 밖에 나머지 감세정책, 여러 정책들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례적으로 불확실해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불확실해졌다는 것은, 자, 의견을 드린다면, 기존 전망 스탠스가, 예를 들어 이게 경기라고 볼게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게 금리 전망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라고 볼게요. 경제 성장률이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스탠스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니라 이 스탠스는 유지됐지만 어쩌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라는 이 보폭이 커진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불확실성의 개념은 이 베리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빠졌다. 경제가 더 나빠질 거야.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어.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고용노동 시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약화되거나 물가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둔화되거나 한다면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수 있다. 역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기조고요.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영향,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riff on inflation.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도 규명 짓기가 어렵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가 나타났냐? 나타난 적 없어요. 다 지금의 데이터는 뭐야? 심리지표. 다른 말로 파월의 표현으로는 뭐라 했어요? 서베이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심리지표가 막 떨어진 것이지 실물 경제 자체가 실제 둔화된 건 아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둔화된 것이지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간격이 있는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의 우려,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계속될 것이다.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근데 그게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의 개념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물가 안정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2%, 2%씩은 물가가 상승하게 놔두는 거. 그게 물가 안정의 개념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표현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 수준 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연준의 책무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거죠. 자, 실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수준에 이것도
어쩌면 의사가 사람의 몸을 수술할 때 칼을 댈 때 굉장히 냉정하게 이거는 단백질 덩어리야라고 평가하니까 사실 칼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마찬가지 이코노미스트로서 혹은 연준 의장으로서 실업이 대량 발생하거나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균형이 잡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냉정한 거죠.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안타깝죠. 또 국회에서 이런 것을 질의받으면 상대당 진영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죠. 실업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리 4.5% 언제까지 유지할래? 이렇게 지적하기까지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라는 식의 입장인 것이죠. 이게 파월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약 10일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US Monetary Policy Forum에서 이 포럼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역 정책의 일부 변화가 있고 또 연준은 신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신중을 기하겠다. 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무역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 규제 이런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추진 중인데 이게 통화 정책이나 경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걸 규명짓기가 이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먼저 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고 관세 전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까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관세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 19, 20년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을 그렇게 단행했는데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했는데 물가가 오히려 2% 언더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떨어지고 중국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었어요. 실증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왜 그럴까 간략하게 제가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 포인트만 할게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해당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산 수입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간 제품은 소비하지 않아요. 경기가 둔화돼요.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고 다 전망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물가는 물가대로 자극될 거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성급한 거죠. 그죠? 그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미 보여드렸는데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미국 철강 관세에 유럽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남는 철강이 싼 값에 유럽행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에는 철강 가격 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출이 미국으로는 감소하겠지만 그렇지만 유럽으로 싼 값에 제품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럼 이것은 결국 글로벌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신사업 진출해요? 못해요. 통화 정책도 지켜보자 이지만 기업들도 지켜보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기 둔화예요. 그럼 총수요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관세는 곧 물가 상승이야 라는 연결 공식을 규명짓지는 마시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자. 저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오늘 FMC 회의에 대한 의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제가 어제 그저께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고, 이런 썸네일로 분석을 명확히 해드렸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은 역시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도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 18, 19년 트럼프 1기 때도 불확실성이 고조됐었는데 25년 들어 그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경기 둔화 압력인 거예요. 경기 둔화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글로벌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같이 작용한다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서투르지 않습니까? 총수요가 둔화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리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제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거죠. 기업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소비를 둔화시키게 만들고,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실제 물가가 자극될 것인가, 이것은 지켜보자 라는 것을 저도 의견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금리 동결은 다 예상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 이번은 동결하겠지만 6월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본다면 역시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들어 금리 인하 하겠지. 보세요. 5월에도 금리 동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6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어? 51.1%로 금리 인하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6월 들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번 판단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하방 압력이 더 많아졌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종전보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예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을 줄여나가는 거,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연준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지켜보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국채금리도 3시 이후로, 3시 이전부터 미리 선반영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다가 그 3시 이후로 국채금리가 더 떨어졌었죠. 떨어지는 모습도 역시 미국 경제 생각보다 성장 둔화가 있겠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차피 당분간은 없겠지만 4, 5, 6월 정도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데이터에 따라서 인하할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달러 인덱스 흐름도 다소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는 흐름, 먼저 조정이 많이 됐었고 달러 인덱스를 크게 완화시키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바로 나타났네요. 이것들이 바로 시장에 미치는 오늘 FMC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올라가는, 그래도 뭐 당분간은 아니지만 6월 정도에는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더 촉발되는 흐름입니다.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어떨까? 지금까지 미국은 5.5에서 피컷의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4.75로 한 번 인하, 또 추가 인하를 단행했어요. 3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5.5에서 4.5까지 온 겁니다. 근데 4.5%의 기준금리도 여전히 뭐다? 긴축적이다. 왜? 중립금리를 3%로 보고 있어요, 현재. 어쨌든 목표하는 금리는 3%예요. 그럼 그 3%를 향해 아직 1.5%포인트만큼의 금리 인하 여정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1.5%의 금리 인하를 오래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언제까지 이걸 단행할 건지에 대한 개념인데, 27년까지 점진적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겠다. 이게 통화정책의 스탠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도 이 중립금리 추정치가 뭐 낮게는 2%대 초반이었는데 2.5%가 좀 중의적이었다가 최근에는 3%가 적정한 중립금리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여전히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들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가 자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 2%를 향한 물가 안정의 흐름, 이것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지난 12월 이래로 계속 중립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립금리를 향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겠다라는 통화정책의 방향은 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의 전망인 거죠. 자, 이 3월 FOMC 회의가 방금 끝났고 이제는 4월에는 없으니까 5월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4월에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4, 5월 중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지난 2월에 했기 때문에 4월에는 안 하고 좀 지켜보다가 역시 이 관세 전쟁과 여러 불확실성 요인을 지켜보다가 5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을 관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 스케줄도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MC의 즉시 분석을 진행했는데 시작할 때는 머리가 이렇게 떠 있었는데 스스로 이 머리카락이 안정화되고 있네요.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머리 스타일은 안정이 됐는데 물가가 안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런 현상이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팅팅 분 얼굴, 그리고 잠긴 목소리를 끝까지 또 지켜보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무료 특강이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죠. 제가 이 유튜브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죠.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이 글이라든가 여러 주시해야 될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매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또 매주 줌 특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많은 질의들을 직접 주고받으면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현안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피셜 클럽인데요.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참조하셔서 들어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잠긴 목도 다시 풀어지네요. 저 이제 다시 자야 됩니다. 이 시간 4시 20분 정도를 향하네요. 이제 녹화 마무리하고 잠을 자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석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여러분 하루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